네, 반갑습니다. 세미나 발표 주제에 이어서 패널 토의를 맡게 된 경운대학교 김원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 올리고 개별적인 준비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박세호 선임연구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는 조금 전에 발표해 주셨던 대구 경북연구원 김용현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우측으로는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편에 경북전문대학 이규식 산학협력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미대학교 송병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익히 발표 세미나에서 주제에서도 들었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새롭게 구축될 통합신공항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대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논의의 일환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경험하고 또 생각하고 또 때로는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표 주제에 맞게 좀 코멘트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진행의 순서는 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마지막에 오늘 발표해 주셨던 우리 김용현 박사께서 발표 내용과 토론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박세호 선임연구원께서는 국내 굴지에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또 통합신공항 뿐만 아니라 공항 경제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부분도 지금 주도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들 지역에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호 선임연구원께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박세호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그 세미나 발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내용으로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천에서 온 만큼 저희 이제 인천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제권 활동 그리고 인력 양성 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움이나 현재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천이 맡고 있는 어떤 과제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곳에서도 뭔가 좀 효과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천도 공항의 공항 경제권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은 지리적인 좀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영종도라는 곳에 공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종도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에 모두 유료 도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섬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권을 확대시키려고 해도 이런 접근성의 문제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인프라 구축을 좀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내국인 중심으로 할 것이냐 외국인 중심으로 할 것이냐도 중요한데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인프라 구축도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내국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게 산업에 좀 집중하게 되면 문화 쪽에서는 좀 뒤떨어지게 되거든요. 아니면 또 문화를 중요시하게 되면 산업 부분에서 좀 장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한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에서도 MRO 관련해서 뭔가 좀 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MRO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국내 대형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MRO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외 항공사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저가 항공사들이 주요 MRO 수요층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가 항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항공사들은 MRO 관련해서 이 임금 요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MRO에 들어가는 비용의 한 70%에서 50%가 임금에 해당되거든요. 전문 인력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낮출 거냐라는 부분이 국내의 MRO 산업의 활성화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판단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추진해 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RO라고 해서 이제 항공 수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품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부품 생산. 인천에도 이제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을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 MRO 인증이라는 아주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아주 장시간의 지식과 그다음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자본과. 근데 이런 것들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MRO 부품 생산으로 넘어가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공기의 종류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보잉사라든지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해내는 부품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또 그렇게 참여해서 그 파일을 다 나눠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져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발표 자료 중에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지역의 농수산물을 수출한다. 그러니까 공항과 함께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출한다라는 걸 좀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선 식품에 대한 물류 시스템이 4차 산업과 좀 결합된다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천 산업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인력 양성, 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어떤 저희의 과제나 이런 것들 좀 공유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도 이제 공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양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조업 파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밑에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지상조업 파트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면세물류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인천에서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지상조업과 면세물류 인력 같은 경우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항산업, 항공산업이 활성화되고 확대되기 위해서 또 공항 경제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 인력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인데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정부 지침과 함께 짜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과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통관, 관세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 법에 아니면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데이터와 함께 연결되면 4차 산업과도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직종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뭐랄까요, 좀 집중해서 좀 양성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 인력하고 부품 생산 인력 같은 경우에 인증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아직 한 10년 가량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잘 활용해서 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스 인력하고 그다음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 인력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파트에서도 인력이 많이 요구가 되긴 하는데 딱 오픈할 시점에
그러니까 그 산업권이 막 정상화돼서 운영되기 직전까지는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채용 캐파가 어느 정도 될지는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로자 여건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모두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호 연구님 발표 내용에 대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구미 지역의 상공인들의 협의체인 상공회의소에서 그동안 기업 육성을 위한 또는 새로운 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오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김다로 부국장님께서 코멘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상공회소 김다로 부국장입니다. 앞서 그 대경연구원의 김영원 박사님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공항 경제권이라든지 인력 양성 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하여는 그 오늘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통합 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 산업계 또 지역민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몇 가지 관점에 그 비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 인근에 이제 통합 신공항이 유치되기 때문에 구미가 굉장히 좀 많은 지금 현재 그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통합 신공항이 유치됨으로 해서 또 구미만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신공항과 구미의 장점들을 잘 결부시키면은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또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미는 그 먼저 그 51년의 그 산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구미의 그 산단의 제일 큰 장점은 구미 리딩 컴퍼니가 굉장히 두텁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견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들과 중견기업들이 잘 결합을 하면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신시장 개척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미가 굉장히 그동안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작용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인력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의 그 옛날에 그 금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LG로 바뀌었죠. LG, 그리고 삼성, 대우전자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들이 지금 현재 그 연령적으로 봐서는 40대, 50대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인력들은요 다른 곳으로 많이 그 유출도 됐지만 아직 지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들을 봤을 때 파주나 평택, 뭐 수원, 안산 소위 소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소득권에는 아직 신생 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생산을 하려고 해도 그러한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력들이 생산한 제품은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은 구미가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미가 이제 중소기업들의 최고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구미에는 그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 설비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산업 역사가 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또 다른 데로 가지도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래 파주나 평택 쪽으로 물건을 납품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는 이제 땅값이 여기보다 더 비싸고 그러한 전문 인력, 기능력들이 없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 둥지를 계속 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요 봤을 때 구미의 이제 인근에 신공항이 유치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통합 신공항으로 봤을 때는 여객 수송도 중요하지만은 화물 수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화물 수송에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열악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구 공항을 봤을 때는요, 영남 항공 화물의 물류의 98%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물류가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공항을 통해 가지고 그 수출했는 금액이 한 2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구공항의 화물 처리 그 용량은 연 한 3,000톤 정도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은 연 한 266만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같은 2035년에 그 화물 수송 능력을 한 10만 톤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프로테지로 따지면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객 수송도 다시 중요하지만은 여객 수송 중요하지만은 화물 수송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6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만큼 화물 수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그 항공사한테 흑자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이 화물 수송의 중요성은요, 이걸 하나의 단적으로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신공항의 활성화 여부는 이제 구미 3단의 그 활성화, 즉 화물 수송의 그 물동량 이거하고 관계가 되겠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구미의 그 세이트메이커 유치라든지 또한 업종 다변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 한동안 정치권에서는요,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세종시에서 통합신공항까지의 거리, 또 세종시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로 봤을 때는 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그런 상황까지 절세해 보면은 우리의 대표 대한민국의 대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것도 뭐 너무 비약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통합신공항이 건설이 되면은 결국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면을 강조를 안 해도 뭐 다 익히 다 알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것은 그 철도 그 신설에 있어서 서대구 KTX역 신설을 하고 통합신공항 의성역까지 이제 철도를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건설에만 그치지 않고 같이 그 동구미역을 신설을 했어요. 구미에서 그 통합신공항까지 여객과 화물을 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장기전 하면서 많이 그렇게 뭐 생각도 하고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업계에서 그런 것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업체에서 가장 그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활주로 길이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공항 같은 경우에는 2,000m가 좀 넘기 때문에 그 선편이 그만큼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B747이라든지 A380 같은 이러한 대형 여객기, 대형 함유기가 뜰 수 있도록 활주로 길이가 3.5km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단적인 예를 들면요, 그 우리가 부산항하고 그 포항-영일만항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 포항-영일만항을 그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부산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요인이 뭔가 하면 선편이 그만큼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실어 갔으면 그만큼 물건을 실어 와야 되는데 그러한 선편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항공편도 달성해야 된다. 그래 되면은 결국은 활주로 길이를 길게 가서 3.5km 이상이 돼야지만이 대형 여객기도 뜰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활주로 길이를 굉장히 늘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산업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과 달리 가지고 24시간 운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대구공항의 현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뭔가 하면은 업체에서는 그 출장객들이 이야기 많은데, 통합공항 건설 시에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출장을 가면은 그 작게는 한 4월간 외국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그 외국에 갈 때 그 차를 가지고 가면은 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주차 시설이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하다 이거죠. 주차 비용도 좀 비싼 편이고, 그래서 이러한 신공항 건설 시에는 이러한 안락한 주차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주차장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전성도 겸비되어야지만이 안락한 주차장의 그 뭐고 통합신공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미의 그 정주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구미의 정주 여건은 뭐
대형 병원 유치라든지 교육, 뭐 KT 유치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브랜드 호텔 유출입니다. 이 브랜드 호텔 유출에는 통합신공항과 결부시켜 말씀드리면은 대구 호텔의 투숙객의 절반 정도가 항공 그 승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구미에도 호텔이 물론 있지만서도 큰 뭐 바이어라든지 그 큰 행사를 대구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승무원들과 공항 그 승무원들 가족들을 위해서 통합신공항 건설 시에도 대형 호텔의 건립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과 연계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외부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도 유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 중국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대형 쇼핑몰들이 미리 청사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먼저 기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동안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시 아직 뭐 설계는 안 했지만은 지금 업주되고 있는 구미의 4단지라든지 5단지에 그 항공기 이착륙 시에 특히 전투기 이착륙 시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미는 첨단 정밀 전자 부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산 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설계 시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활주로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2014년 8월 5일에 구미 경제자유구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경제자유구역은요, 이 사업의 핵심 IT 부품 소재 산업과 국제학교, 국제의료기관 등을 유치해 가지고 정주역경 개선과 함께 첨단 외국인 사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도 다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항이 건설되면요, 자연적으로 그 관광객도 유치가 되는데 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 방안 중에 제가 꾸준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산업역사관을 건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예를 보면요, 그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독일 마을에 보면은 이제 독일에서 60년대에 근무했던 그런 간호사라든지 광부들이 이제 우리나라 귀국해서 살고 있는데 물론 그 처음에 입주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취지에는 많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미의 그 산업 역사가 우리나라의 산업 역사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역사관을 건립해서 60년대, 70년대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그 애안을 좀 담아보고 또 현 세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 있어 가지고 상교육이 될 수 있는 산업 역사관을 건립하면은 우리가 구미가 산업 도시뿐만 아니라 그 교육 도시로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최선책이 될 수 않느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드릴 말씀은 있지만은 또 좀 압축을 하겠습니다. 이제 통합신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이 되면은 늦어지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좀 조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뭐 신설될 수 있는 조기에 착공돼 가지고 그 우리 기업인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부산에서는 또 가덕도 공항하고 지금 현재 김해공항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기에 착공돼야 되지만이 그러한 공항들에 대해서 수요를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통합신공항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기존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디지털 공항, 스마트 공항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항을 연결하는 그 간접 시설인 그 인프라도 스마트 도로, 자율주행, 드론 등이 이제 테스트 배드로 활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은 구미의 첨단 전자 제품하고 경북의 천전 그 농산물을 세계로 수출하여 신공항을 통해 경북의 그 경제 지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다로 부국장님은 평소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관심이 많으셨는데 통합신공항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우리 지역의 경제가 참 힘이 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역의 경제 발전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는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서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씀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경북 북부권에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공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북전문대학교의 이규식 산학협력 단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산업단장 맡고 있는 이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그 김용현 연구원님의 그 발표 내용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왜냐면은 이제 신공항 들어서면서 관련된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접근 방법들이 다들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역적인 그런 장점들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접근 방법이 새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이 되죠. 거기 이제 보면 항공 종사자의 수요 공급 예측 및 안정적 인력 수급 체계 마련,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인력 수급 정책, 조정 정비 관제 등 능력 기반의 훈련 교육 훈련, 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 항공 교육원 설립, 그리고 고령화 시대 은퇴 인력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공항에 들어서게 되면은 많은 그 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배후 산업단지도 구성을 할 거고요. 뭐 군의가 됐든 의성이 됐든 해당 지역에 공항에 연계될 수 있는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을 하려고 도에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아무리 인력 양성이 잘 된다고 해도 산업이 없으면 안 되고요.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력 양성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어디에다가 수요를 맞춰가지고 인력 양성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항공 정비 부분에 대한 그쪽이 왜냐면 이제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국토부에서도 지난번에 그 정비 파트에 대한 4,500명이었나요? 순차적으로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각 그 교육기관들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민간 항공사죠. 거기에 이제 그 정비 파트에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비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면장을 따고 난 다음에 전문 교육기관에서 면장을 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종마다 이제 레이팅 그죠? 기종 한정 관련된 그런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하고 같이 준비를 하다가 올해 그 국토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30억 정도 해서 그 이제 그 종잣돈을 마련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공에서 이제 인력 양성에서 시간이 필요한 파트들 정비 같은 경우에는 뭐 4년의 기본적인 인력 그 기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시간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력 양성 방향이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에어버스 아까 말씀하셨던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 그 이하사라는 유럽 기준이라든지 FAA 그 미국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인력 양성의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데는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공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MRO도 이쪽 지역 특화 MRO로 해가지고 뭐 전자 파트든 엔진 파트든 고부가 가치의 경쟁력도 있고 뭐 싱가포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항 근처에 그 관련된 MRO 단지들이 구축되는 것처럼 이쪽 경북에도 신공항 주변에 그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육성이 될 때 왜냐면 이제 MRO가 먼저 만들어지게 되면 관련된 이제 연관 산업들도 같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 배후에 있는 그 MRO나 그 관련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내용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자체 정비를 하고 있고 LCC 같은 경우 외주를 주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전자 파트나 엔진 파트 같은 경우는 해외 외주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60% 이상 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 있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우리가 신공항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국토부나 정부에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 맞춰줘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기종한정 전문기획기관을 지금 경상북도와 같이 영주시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해당 분야의 졸업생들을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상업도 재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전자정비 자격에 대한 부분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회전익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의 그 기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인력 양성의 모델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다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번 경우처럼 같이 함께 한다 그러면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양성에 대한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에 대한 부분 발표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신공항 만들게 되면 지상직이나 뭐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공항공사나 그런 데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의 인력에 대한 그 구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접 고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 협력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인력 양성의 이제 모델들에 맞춰 가지고 지금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관련된 인력 양성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경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고, 구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정비나 회전익기나 그런 데 특화되어 있는 학교, 저희 뭐 경북전문대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그 관련된 부분의 인력 양성을 위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인력 양성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갈 수 있는 부분들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주제가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UAM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PAB라고 그랬죠. 퍼스널 에어럴 비하이클이라고 그랬는데 그 드론 택시 나오고 뭐 현대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다양한 전국에서도 드론 관련된 부분을 4차 산업의 핵심으로 해가지고 얘기하고 계신데, 사실 아시다시피 드론에 FC 하나도 플라이 컨트롤러 하나도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막대한 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데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시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항공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래 항공 전략에 있어서도 시장하고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예측, 그다음에 관련 인력 양성,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연계, 그런 부분들이 연구 개발에 대한 동력으로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항 개항 전에 우리가 관련 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들의 그림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식 우리 그 산학협력단장님은 개인적으로도 항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까지 추진해내신 저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의 항공 관련 인력 양성과 관계되어서 좀 많은 역할을 하실 걸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데 구미대학교 우리 송병호 교수님께서 또 구미대학이 그동안 추진해온 그 회전익 부분 또는 그 정비 인력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있으시고, 또 구미대학은 우리 구미 산업단지 발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인력 공급 측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오신 대학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제 발표에 대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또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구미대학교 항공정비학부 송병호 교수입니다. 저는 먼저 앞에 김용원 연구위원님과 여러 패널분들 얘기를 많이 잘 들었고요. 디테일한 설명에 굉장히 공감을 받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항공산업의 큰 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항공산업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인적 자원, 종사할 인원의 어떤 개발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우리가 무안공항도 받고 청주공항도 받고 뭐 양양공항도 받고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전철을 절대로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원활한 신공항의 통합 신공항의 이전과 정착으로 대구 경북 또는 경북 대구의 경제가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인원 부분의 인적 자원 요인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 인적 자원의 요인은 일단 운용적인 부분하고 정비적인 부분하고 이제 생산적인 부분이 있겠는데요. 자, 운영적인 부분은 뭐 승무직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항의 운영 관리 이런 부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정비는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고 항공용으로 가망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행하는 정비사를 양성하는 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공기를 이제 생산은 국내에서도 이제 일부 업체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공기 생산 부분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정비 쪽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구미대학교에서는 헬기 정비과를 시작을 해서 항공 정비과 쪽으로 운영을 해서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정비 쪽에 들어가면 항공기 엔진 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 기체 정비가 있고 항공기 REI라 그래서 전자, 전기, 계기, 통신 이런 쪽의 정비 요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항공기에서 정비 요원이 숙련된 자원이 나오려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거쳐야 되는데 교육기관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그다음에 일반적인 실무 부서에서 트레이닝을 한 4, 5년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야 원활한 책임질 수 있는 항공정비사의 개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약 4개 정도의 항공정비 인력의 양성 기관이 있고 또 여러 개의 승무 인원 또는 조종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공항이 만약에 셋업이 된다면 공항의 근처 또는 내부에 항공 관련 대학의 실습 현장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공항에서 각각의 엔진이나 전기전자나 기체를 실습을 하고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처음에 설계 시부터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학교 교육기관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 시부터 학교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경상북도와 또는 대구광역시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공용체제로 만약에 교육의 융합 시스템 이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첫 번째 중점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개의 이 항공기술 인력의 유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공항이 자리 정립이 된다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을 현지에 있는 현재 대구 경북에 있는 자원으로 30%면 30%, 40%면 40% 정도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 신공항이 설계에서부터 아까 활주로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건축이라든가 인적 인프라라든가 기반 구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요원에 더해서 운영하는 인적 요원, 특히 정비 요원의 체계적인 생산, 양산을 위해서 공항 내부에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갖춰줬으면 좋겠고 공항의 무공항 발전을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네 분의 패널들로부터 각자의 분야에서 그동안 겪어왔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오늘 주제 발표와 연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신 우리 대구 경북연구원의 김용현 박사께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실 텐데 잠시 한 1, 2분 정도는 저도 자장으로서 그동안 경험했던 내용들이나 또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동안 참 관심을 받지 못하고 또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제 경험한 대학이 결국 경운대학교가 2010년도에
공군 조종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조종사를 양성하는 항공운항학과를 만들므로써 항공 분야에 발을 들여놨는데 그동안 대학을 이끌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활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북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고 공간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지역의 뭐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공간에서 얻지 못하고 전라남도에 가서 학생들을 실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어떻게 놓고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부분이고요. 또 학교가 자기 자본으로 또는 국가교육부로부터 받은 뭐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항공기술교육원도 설립하고 국내 최고의 규모입니다. 또 국내 대학에서는 사실 뭐 거의 유일무이한데 복합 뭐 풍동이라고 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UAV뿐만 아니라 뭐 드론이나 이런 이동체들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장비도 구축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김천에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작은 규모로 동일한 어떤 대상물이 설치되고 있어서 그 민간으로서 사립대학이 추진해오고 있는 노력들이 정부의 시책과 정책에 의해서 일정 부분 도전받고 있다는 부분들도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결국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왕복 엔진 교육센터도 설립해서 국내에 한 300 뭐 여대의 그 경비행기 특히 한 3-4천 명의 자가용 조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외국의 선도 기업 또는 선도 항공사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같은 대규모 항공도 필요하지만 또 저가의 항공 또는 아주 민간이 탈 수 있는 민간 소유의 항공까지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어서 차제에 이제 경상북도에 통합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고 인력 양성이나 또 인력 시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들고 앞으로도 힘이 들 것이다. 그래서 2028년이 2030년이 될 수도 있을 건데 1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논의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고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청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각자 위치에서 역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대구 경북연구원은 대구 경북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적 제도적 그 방향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패널들이 해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현 박사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패널 토론자 네 분의 말씀과 또 사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의가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논의가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산업 자체가 전방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실은 내용들을 뭐 미래에 아주 10년 뒤에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자분 말씀과 같이 지금 단위에서 사실을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전체 어떤 아웃라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 우리 박세호 선임연구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사실 인천이나 뭐 가덕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공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내륙 공항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내륙 지금 이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이 주변 지역의 그 산업 거점 도시들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뭐 창원, 울산 이쪽이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금 단계에서 뭐 대학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또 각 주체가 자기 분야에서 좀 이렇게 이 산업구조 전환기에 맞아서 어떻게 가야 할 건지에 대한 기본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좀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이지만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오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수합을 해서 또 아마 분야별로 이제 세부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공항이 제대로 많이 구축된다면 우리 경상북도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희망 경북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통합신공항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대전 온라인 세미나의 주제 발표에 따르는 패널 토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